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지금 제가 교사 송형우의 35년 돌봄 치유 성장 이야기인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도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페이지는 194쪽이고요. 제목은 교사의 탄원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학생과도 상관이 있지만 이제 교사가 탄원서를 어떻게 썼는지 요 송 선생님이 쓰신 탄원서 내용을 여기에 실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탄원서 194쪽.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일개 교사의 힘은 미약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재판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적지 않다. 폭력 사안으로 재판에 회부된 아이의 담당 재판장에게 교사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닌다. 우리 반 성빈이는 내가 제출한 다음의 탄원서로 가장 낮은 조치인 보호처분 1호를 받았다. 탄원서. 성명 최성빈. 생년월일 1990년 모월 모일생. 주소 서울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림픽공원에 산수유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면목고등학교 3학년 최성빈 학생을 지난 3년간 옆에서 지켜본 전 면목고 학생생활지도부장 송형우입니다. 현재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해 1년간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중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부장 협의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지원 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년 담당 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 보호위원장까지 지낸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 비행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로 본다 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상처가 화로 표출되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를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 1998년 자살자 수가 19.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에는 31명에 이릅니다. 자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폭력과 자살이 같은 궤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학교 폭력이 왜 심각해지는지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제가 생활지도부장을 하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키워드로 삼은 것이 바로 아이의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성빈이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원 출신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마음속 화가 심해져 가출 등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차도가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픔이 있었음에도 이제 고3이 된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보려고 학원에도 꼬박꼬박 다니며 올바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아이를 돌봐온 생활지도부장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좀 더 지혜롭고 참되게 가르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비록
폭력을 휘둘렀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반성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동정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빈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으로도 학생 어머니와 본인과 계속 SNS를 활용해 소통하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자녀와의 소통법 학부모 강좌를 들으려 하시고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와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빈이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돌보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성빈이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28일 탄원인 서울시 교육청 비폭력 평화교육 컨설팅 지원단 책임교육과 파견교사 송형호 전화 010 땡땡땡땡 2391. 네, 이렇게 해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194쪽에 나오는 교사의 탄원서를 낭독했는데요. 이 탄원서 내용 중에 나온 강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을 상처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화로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 화가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날 때에는 폭력이 되고, 공격성으로 나타나서 외부로 향할 때 이제 폭력이 되고, 또 절도나 이런 그 나쁜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공격성이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공격하고 뭐 폭력을 하고 절도를 하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자살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상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큰 상처일수록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물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한번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시 내 옆에 있다면 그 상처를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떤 학생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한 학생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그 아이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많이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알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이는 이제 경계태세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대하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 매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러한 시각에서 저 아이한테 상처가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바라보면, 그러면 훨씬 더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